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구제 금융안과 경기 부양책이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9.72포인트 내린 8,270.87에, 나스닥은 0.15포인트 떨어진 1,591.56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기업 실적 악화와 고용 감축 등 경기 침체 장기화 징후에 밀려 3주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1센트 내린 $39.56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무능한 공공기관 직원을 퇴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직원 퇴출제, 제대로 된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36제곱킬로미터의 토지를 사들인 대신 24제곱킬로미터를 처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10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4.7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기업의 수익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S&P 500 기업은 지난해 주당 $56를 벌어들여 2007년에 $82보다 31.7%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8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국보일원인 숭례문이 전소된 지 딱 1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휴일을 느긋하게 즐기던 일요일 늦은 밤에 갑자기 숭례문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설마 혹시나 하다가 한 5시간 만에 모두 전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속상하고 또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기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진행하던 화왕산 정상에서도 억새 태우기 행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레 반대로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아주 멀리 있는 나라죠. 호주에서도 아주 큰 산불이 발생해서 사망자만 130여 명이 넘는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 증시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불이 붙어서 속상한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과 함께 더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시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부양안 표결과 금융 구제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 증시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12% 떨어진 8,270.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1% 하락한 1,591.56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0.15% 상승한 869.8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날로 예정됐던 은행 구제금융계획안 발표를 하루 연기하면서 투자자들의 눈치 보기가 역력했는데요. 재무부는 배드뱅크 등 4가지 주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안을 마련 중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한 고등학교 연설에서 10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총 8,2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부양 법안 표결 등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관망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황을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상원이 경기 부양안 표결을 하루 앞 늦춘 10일로 연기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 통과와 금융 구제안 발표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하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 구제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주들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후반 들어 기력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2% 급등한 것을 비롯해 시티가 1%, 모건 스탠리가 3.2%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새로운 전자책 단말기를 공개해 강세를 기록했고, 구글과 야후 등도 2% 오르는 등 주요 IT주들이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미국의 대형 가전업체인 월풀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42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발표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붙는 덕분에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82% 급감했다고 밝힌 화학업체 로맨하스와 상업보험 분야의 투자 손실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투자회사 로우스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외에 GM과 크라이슬러가 미국 정부 대출 174억 달러를 보장하기 위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나와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경기 부양책과 금융 구제안에 대한 기대로 랠리를 펼쳤지만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아 랠리를 지속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가 또다시 떨어졌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유가와 환율 움직임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미 경기 부양 법안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제 유가가 3주 만에 다시 배럴당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준진류는
배럴당 0.39달러 떨어진 39.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날 오전 배럴당 5% 이상 급등하며 42.3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펙의 감산 전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날 오펙 사무총장은 오펙 회원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150개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 가운데 35개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에너지 재고가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급등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 경기 부양 법안의 통과가 다가오면서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1유로당 1.30달러를 기록했고 엔화에 대해서는 1달러당 91.46엔에 거래됐습니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경기 부양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도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4% 상승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각각 0.4%, 0.5%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산한 거래 속에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49% 급증한 3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클레이즈가 10.9% 상승했고 유니크레디트와 도이치방크도 각각 4.8%, 6.2%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여 푸조와 르노가 각각 3.9%, 7.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10일로 연기된 미국의 금융구제안 발표와 경기 부양책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관망세가 증시를 지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이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 우리장 주요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1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200선을 회복하고 어제 역시도 우리 시장 순조롭게 순항을 했습니다. 플러스 14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9시 10분경에는 1227포인트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간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2시경에는 무디스에서 한국의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 업종이 5% 이상 상승하던 종목들이 보합선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지수는 1202포인트, 마이너스 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 동향을 보다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네네. 어제 그 종목 지수가 1200선을 넘어서면서 네. 은행업종과 건설업종이 좀 상승을 할 걸로 기대가 됐습니다. 역시 어제도 그 건설업종이 3%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GS건설이 4%, 현대산업개발이 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주는 그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업종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업종은 특히나 부채가 많은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은행 업종이 1200선 이상선에서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주목이 됐었는데요. 장중에 은행 업종이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2시경에 무디스에서 한국의 그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그런 소식이 그 투자 심리에 상당히 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면서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이 5% 이상 상승하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 포스코가 마이너스 1%, 현대중공업, 현대차 모두 마이너스 2에서 3%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어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제 국내 8개 은행에 대해서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똑같은 A2 등급, 그전에는 이제 국가신용등급보다 은행들의 등급이 더 높았었는데요.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췄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은행 업종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디스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 이제 외화 조달 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신인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행들이 국가 그 등급과 좀 같은 게 더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네.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은 9일째, 3년 만의 일이라 그러죠. 9일째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차트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차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때 지수는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제까지 그 외국인이 9일째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9일째 순매수를 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200선에 바짝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그러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선이 넘은 다음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자들로 지수가 1200선이 넘으면은 신규 매수에 부담을 느낄 거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그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외국인들은 특히 그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을 산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주가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환율이 하락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2006년 1월에서 이제 2월 1일까지죠. 이제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한 이후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거래일 연속이요. 자, 그 금액은 한 1조 6천억 원 선이 넘는다고 하는데 상당한 큰 금액들이 이제 우리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지수대가 조금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크니만큼 오늘 장이나 한데 오늘 내일 정도부터는 살짝 그 순매수세가 좀 꺾일지, 그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큰 변수로는 시장이 순항을 하고 있던 그런 도중에 외국인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시경에 무디스에서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그런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시장의 관심은 지수가 1200포인트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227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수대 움직임이 1200선보다는 보통 경기선이라고 일컬어지는 1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1228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 1227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부분은 1228, 121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넘겨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상을 1228, 121 이평선을 넘겨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주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지수가 경기 상승에 힘입어서 본격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중국에서 이끌고 앞에서는 중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끌고 뒤에서는 미국 시장이 민다는 그런 형국인데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20일 이평선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기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근 지수가 1000에서 1200이 밴드의 상단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228을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주가 지수 1200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밴드의 상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 1200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수 1200선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배율이 1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지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9일째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관이 여기에서 과감하게 따라붙지 못하는 것은 향후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결여돼서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1200선 돌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1200 이상선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 이평선을 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그 최근 순매수세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순매수가 어떤 그 착시 현상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그 착시 현상이라는 그 이야기는 현재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 1조 6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1조 6천억이라는 그 순매수 금액만 주목을 할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상장지수 펀드라고 그러죠. ETF 이걸 1조 원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금액은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ETF에서 매도를 하는 금액을 그 차감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금액이 4천억에서 5천억 원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조금 전에 1200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지수가 1200선 이상선에서 여기에서 120 이평선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반전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상승을 하는 그런 경기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향후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순매수를 지속을 할 수가 있는데 여건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서는 오늘 지수가 1200선 이상선에서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현금화를 해서 향후의 변동성 장세에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그 관심 가지만 또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자, 지금 기업 이제 뭐 어느 정도 상승을 이제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대비가 겁이 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업 추천 기업을 하시는데 좀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실 텐데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1200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금화를 말씀드리면서도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싶습니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뿐이 아니라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도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상승 탄력이 돋보이는 종목이 남해화학입니다. 같은 비료 업종의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30% 이상 이게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나라 비료 업체 중에서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회사가 남해화학과 삼성정밀화학입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학이 현재 주가가 121 이평선에 위치해 있고 남해화학은 121 이평선을 뚫고서 지금 20% 이상 초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삼성정밀화학은 그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특히 요소 비료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은 그 전자재료 부분의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 프린터 토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재료 부분의 매출 성장이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 역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태양광 사업을 진출을 할 때 삼성정밀화학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그 폴리실리콘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삼성정밀화학이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면 삼성정밀화학의 향후의 성장성이 주목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에서 비교업체 남해화학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지금 덜 오른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정밀화학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대는 지금 어제 종가가 43,200원 이렇게 끝났는데요. 현 가격대에서 121이평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에서 매수가는 43,000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여기에서 15% 상승한 5만 원 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치 투자 대상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삼성정밀화학에 관한 추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규성 지점장님,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을 이끌고 계시죠. 자, 장규성 지점장님과 함께 현 증시의 어떤 분석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과 그에 따른 분석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58분이 땡하고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일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할 듯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2% 똑같은 퍼센트로 상승한 삼성전자 포스코의 움직임이 잠시 보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로 상당히 매기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1%를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요. 자, 그 밖에 삼성중공업도 1.6%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대표적인 조선주죠. 대우조선해양이 3.25% 상승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매기가 몰리고 있고요. 외환은행과 삼성증권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등 어제 그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 소식에 힘입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금융주들이 오늘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비 관련한 그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소재주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건설업종인 현대건설 등등 상당히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TX 엔진과 세아베스틸 같은 엔진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 등등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태웅이 0.23% 플러스를 비롯해서 메가스터디 0.61%로 소폭 상승, 서울반도체 요즘 탄력성 상당히 좋습니다. 플러스 4.24%의 큰 폭의 상승세, 현진소재가 플러스 3.41%, 포스데이터 플러스 4.2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플러스 4.33%이고요. 서브트럭 터미널이 현재 플러스 11%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주 가운데 하나죠. 지금까지 양시장의 동시효과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동시효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일 상당 부분 좀 조정을 받았던 소폭의 조정폭을 오늘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출발 상황을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과연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오늘 양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SK케미칼이 1.17% 플러스, LG생명과학 1.41% 상승을 비롯해서 LG상사, STX엔진, 세아베스틸, SKC 등등 1에서 3%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대형 종목들은 모두 강보합세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등은 1에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그 밖에 하이닉스 등등도 2%가 조금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부품주인 삼성전기가 3.92%의 상승, 두산인프라코 역시 3.11%의 상승으로 오늘 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네, 태용이 1.28% 상승을 비롯해서 서울반도체 3.64, 그리고 평산이 2.7%, 성광밴드 2%, 현진소재 4.4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주성엔지니어링과 동국산업, 유니슨 등등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적지 않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유진기업과 게임하이, 메일유업, 폴리플러스 등등은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을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미국 증시가 보합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선 조정세를 보임에 따라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기부양 법안 표결과 금융구제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국면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떨어진 8,270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15포인트 하락한 1,591포인트, 반면에 S&P 500 지수는 1.29포인트 상승한 869.8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를 시그널을 보내는 등 이러한 경기부양 법안과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상존하면서 발표에 앞서 미리 주식을 사두려는 선춤의 세력과 그리고 부양 법안과 구제 법안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맞서면서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세와 함께 좀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이런 중국 관련주와 그리고 또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많이 위치한 업종들에서는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이 2%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 또한 2%, 운수창고 업종 또한 1.8%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중국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지금 출발 상황이 상당히 산뜻한데요. 어떻게 예.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가 동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 바탕으로 1200선을 재탈환했고 전일 조정세를 보이더라도 12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중국 상위 증시 모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타났는데요. 중국은 20주 이동평균선, 즉 6개월간의 가격 평균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는 2008년 5월 이후 이어져온 하락 추세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는 중기 추세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는 데다가 기술적으로 121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전고점 26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전의 상승 추세대 등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증시의 상승세만으로는 경기선으로 불리는 121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기는 좀 아직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 증시 즉 미국과 유럽 등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금주에 미국 경기부양 측의 상원 통과와 금융구제안 발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 증시 반등세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무조건적인 상승이 진행되기보다는 선진국 증시 반등 탄력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폭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280선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선진국 증시 반등세의 강도에 따라 지수대를 넘어 13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업종과 기업에 관한 추천도 해주십시오. 예. 현재 단기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와 시장 반응, 이에 따른 시장 반응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 구제 법안이 나옴에 따라서 향후에는 위험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1200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1200선을 돌파한 뒤에 상승세가 좀 주춤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에 대한 매수 세력이나 매수 심리가 꺾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제2 정책 랠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기 구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접어야 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1200선을 중심으로 매매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유지하던 기간마저 가세할 경우 일시적인 오버슈팅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꾸준히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업종 대표주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권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최근 시장 상승 분위기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 만큼 향후 주식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정책 관련주가 여전히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관련주 내에서도 환매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커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 운수 장비, 운수 창고 등 중국과 미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주를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12일에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금리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 금융업종에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정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LG전자가 인력을 줄이는 대신 직원 6,000명을 신사업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하는 대신 업무 효율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올해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3조 원가량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동차 판매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에 한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금융회사들이 위험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인하돼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일 수 있고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은행은 현행 0.1%에서 0.08%로, 증권사는 0.2%에서 0.26%로, 보험사도 0.3%에서 0.15%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화제일책 화폐 전쟁에서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숭홍빙 중국 환구재경연구원장은 제2의 금융위기가 당장 4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숭 원장은 금융쓰나미의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4월에서 10월이면 글로벌 상업은행을 휩쓸며 폭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가격이 7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력 제품 1GB 667MHz DDR2의 2월 상반기 고정거래 가격은 88센트로 지난 1월 하반기보다 8.6%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시장 회복이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펀드 위험 결정 권한이 판매회사에서 자산운용사로 넘어감에 따라 펀드 위험 등급이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펀드 위험도를 자산운용사가 결정한 다음 판매회사가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으로부터 B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도 자구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이 대출을 요청할 경우 C등급으로 하향 조정돼 경영 위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B등급 건설업체들은 유동성 확보 등 자구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3%나 급증했지만 대부분 제조업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유통업체의 정기적 납품사 방문 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일부 지역에선 최고 4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라고 감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시중 부동 자금 중에 일부가 이제 강남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을 내놓기에 조금 이제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숫자만 보면은 분명 그렇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요. 이 지역별로 최고 4배까지 급증하고요. 실거래가도 뛰어오르면서 이 강남권 집값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모습이요, 이 매도자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렇게 단순 호가 상승이 아니라요, 이 실제 매수서에 따라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어서 좀 시중의 부동 자금이나 이 큰손 자금이 본격적으로 강남권 부동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견도 조심스럽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강남이나 이 서초, 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와요, 이 성남 분당 등을 대상으로 이 지난 1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걸 조사한 결과 이 지역별로 지난달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도 이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거래가 신고 내역 같은 경우는요, 매도자들이 제시하는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제시하는 이 단순 호가와는 달리요, 실제로 성사된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 강남권 일부의 집값 회복 분위기가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한 달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총 621건으로요, 지난해 12월 한 335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급증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개포동 일대 아파트가 14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175건에서요 470건으로 170%가량 늘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69건에서 274건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을 한 모습입니다. 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요, 이 개포 주공 아파트의 거래량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이 이 시중 부동 자금이 어느 정도 부동산에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요. 다만 좀 최근의 경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이처럼 계속 이어질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들썩 거리는 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그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갖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좀 끌어올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먼저 선입지를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라는 네. 그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디가 맞는 건지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그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강남권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일단 좀 강남권의 움직임을 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현재 좀 크게 오르고 있는 곳이니까요. 이 무엇보다도 좀 개포동 등 이른바 이 소형 저층 재건축 추진단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래가 나타나는 현상, 좀 최근 들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제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또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이렇게 줄줄이 좀 호재가 겹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호재들이 겹치면서 좀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 전문가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한 관계자는요, 이 강남 3구 같은 경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좀 가격 추이를 지켜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좀 올 들어 가격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바닥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서서히 매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있는데요.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3.3평방미터당 이 매매가가 과거 이제 3,4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이제 3,100만 원까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3,190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아주 소폭이지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남 3구인 이 서초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지난해 12월까지 250만 원대, 23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아주 소폭이지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시중에 한 5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동자금이 좀 일부가 다시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좀 강남권 이외의 지역은 어떠냐인데 아직까지는 강남권 이외에서는 좀 성남 분당이나 용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리 큰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세가 이제 점차 살아날 부분, 제일 먼저 살아나는 부분이 이제 버블 세븐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먼저 좀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강남권이나 좀 강북권까지 아마 그리고 또 지방까지 이러한 온기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 모양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문제는 이게 반등세를 탔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러한 문제로 좀 한번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전문가들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인 반등세로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냐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강남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좀 오래전부터 가격 추이를 지켜봐 왔던 이 부유층들이 이 가격 하락기에 맞춰서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것이다. 이러면서 실수요자들은 아마 좀 가격이 급락했던 좀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뭐 강북권까지 포함을 해서요, 비강남권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이러한 전망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거래 증가가 아무래도 좀 잠재 수요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의 거래 증가가 좀 지난해 워낙 낙폭이 과대했던 거에 따른 좀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목소리도 아직까지는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좀 강남권 아파트의 어느 정도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강남 3개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냐. 이러한 목소리도 최근에 좀 가격이 살짝 소폭 오르면서 이러한 목소리 역시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부가 좀 차근차근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죠. 그 네. 저자 숭홍빙이 서울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근데 제2의 금융위기가 당장, 2달 뒤네요. 4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전망을 내놨군요. 예, 조금 무서운 전망이지만 어디까지나 또 이제 한 번은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숭 원장이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이제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2달 뒤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좀 무서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숭 원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 신용파산수화법 CDS라고 하죠. 또 부채담보보증권 등 이른바 파생상품 부실로 대변되는 이 금융 쓰나미 두 번째 파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아마 4월이나 늦어도 10월이면은 아마도 글로벌 산업은행을 휩쓸면서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 숭 원장이 말하는 이 세계 경제의 단계를 이 표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1단계 같은 경우는 지진 단계라고 합니다. 이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죠. 지난 2007년에 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가요. 여기서 이제 쓰나미 1단계, 즉 2단계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투자은행이 연쇄 도산, 지난해 있었던 일이죠. 이것을 거치는데 지금 단계가 바로 이 2단계 중반에 바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쓰나미 2단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미국 상업은행의 부실과 달러 가치의 폭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숭홍빙 원장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 즉 화산 폭발 단계라고 그는 설명을 하는데요. 금리가 폭등하고 미국 달러와의 대량 매도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쓰나미 2단계 전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 62조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이 CDS의 부실화로 아마도 이 상업은행 체계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현재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나미 2파동의 충격이 이 지난해 겪은 파동보다 적어도 3배가량은 클 것이다. 좀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전문가의 견해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현재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 가격이 뭐 25%가량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기업 채권과 이 지방정부 채권이 아마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특히 이 정크본드가 아마도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현재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마도 가장 큰 우려를 낳는 점은 뭐니 해도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이 금리 폭등이나 달러와 대량 매도 사태라고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는 이제 미국이 1단계와 2단계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도 약 5조 달러 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채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다 보면요. 결국 예년에 약 3배에서 5배가량 달하는 규모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좀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대규모 달러 증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어디까지 좀 너무 비관적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 비관론적인 자세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난 이 서브프라임 사태 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은 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 단순히 비관적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최악의 사태까지 우리가 한 번 정도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딱 1년 전 한 이맘때 겨울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네. 서브프라임 위기니 뭐니 이제 이런 게 막 말이 나오고 시작할 때 아예 별일 아닐 거야. 뭐 원만히 수습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의 말에도 분명히 귀를 기울일 그런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2위의 가전업체죠. LG전자가 인력 감축 대신에 국내 인력 중 20%를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피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로 읽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LG전자가 인력 감축 대신에 국내 인력 중 20%, 약 6천 명을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사람을 자르는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피하는 대신에 좀 업무 효율화를 시도해서 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글로벌 경쟁 업체인 뭐 일본의 소니나 히다치 또 도시바 같은 업체들은요 벌써 뭐 적게는 4,500명에서 많게는 16,000명 가량의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어제 저희 남용 LG전자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위적 구조 조정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내 인력이 20% 가량을 약 성장 분야 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이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등 이른바 현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투입해서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올릴 것이다. 현재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요. 물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인력 주종이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뭐 이어서 이제 실물 경기가 급락해서 좀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원가 절감 등으로 해서 약 3조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가전업체다 보니까요. 이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부분 좀 국내 업체로서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를 모시고 다양한 경제 이슈에 관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시장 움직임을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전일 조정 장세에서 다시 반등 장세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5% 상승한 강보 앞세입니다. 1204포인트로 1200포인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4%가 상승을 해서요. 380포인트, 딱 380.0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환율은 소폭 올랐군요. 9시 19분 기준으로 3원 30전이 상승한 1384원 30전에 계속 꾸준히 1300원대 후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